다음에 표 맞나? 자, 이어서 이제 하나하나씩 봅니다. 이런 공료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교재 285페이지 이제 공료가 나오고 한 장 넘겨봐요. 좀 이런 공료에서는 크게 요 세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요. 자, 칠판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뭐 분할까지 하면 5개지만 나누면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지분의 뭐라고? 자, 이제 봐요. 값이 얼마예요? 6분의 3, 을이 6분의 2, 병이 6분의 1. 지분이 다르네? 그때 값이란 놈이 6분의 3을 포기했답니다. 지분을. 나 안 할래? 또는 누구 없이 사망.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상속됩니다. 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6분의 3이 공중에 떠나? 어떻게 하나 되세요? 요 6분의 3은 을병에게 갑니다. 어떻게 가? 을이 가지는 여기에 가는 거야. 요걸 이제 어떻게 돼 있다? 자, 이제 봐요. 을은 원래 6분의 2, 병이 1이잖아. 요렇게 기속이 되는 거야. 을이 가졌던,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이게 지분의 탄력성이야. 그럼 원래 을이 6분의 2지. 을에게 6분의 2가 간대도 병에게는 6분의 1. 그럼 토탈 어떻게 돼? 마지막. 요리 되는 거야. 많은 놈에게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분의 탄력성이야. 자, 저 글자가 어떻게 된다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 287페이지 메뉴에 있네. 다시 말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 여기 지분의 탄력성이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적으면 좋겠네. 요 위에 요런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 하나 더 적어요. 요 놈이 통하지 않는 데가 있어. 적어요. 집합 건물에 갑니다. 나중에 집합 건물에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국고로 갑니다. 국고로. 다른 데에 가는 게 아니야. 대지사용권은 어디로 기속? 국고. 국고가 뭐야? 국가. 자, 그 다음에 7번 관리행위 갑니다. 자, 이 관리행위가 뭐였어요? 세 주는 거지. 세 주는 게 관리다. 7번 봐요. 이제 역시 값, 을이 공유하는데 3분의 2고 3분의 1이네. 그때 값이 병에게 임대합니다. 임대가 뭐야? 관리행위. 임의가 뭐야? 을의 동의 없이 이 말이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임의가 뭐라고? 동의 없이. 임대가 뭐라고? 관리행위. 다시 임대가 뭐라고? 관리행위. 다른 공유자 뭐 없이? 동의 없이. 그러면 이제 질판 봐요. 아까 요 관리행위는 몇 분의 몇이야? 가반수야? 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요건 이제 요거 넣으면 좋지.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하잖아. 과과사. 그럼 봐요. 이 값이라는 놈이 3분의 2 지분의 가반수 넘어? 그럼 이 병에게 임대는 을을 무시하고 해도 임의를 해도 적법이 돼. 그럼 누가 기분 나빠? 을이 기분 나쁘지? 그래서 을은 참아야 돼. 여기서 참아야 된다고 나온 거야. 봐요. 을은 요 병이 이제 임차인이잖아. 요 놈에게 2개 다 못해. 2개 다가 뭐야? 점유 나가라 너. 나도 2분의 1 있다. 뭐 3분의 1 있다. 안 돼. 그리고 부당이득 돼? 안 돼? 안 돼. 요 놈은 적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수 지분권자지. 소수 공유자 을은 누구에게? 가반수인 갑에게 뭐야? 야, 내 지분만큼 월세 받았으니까 달라. 거기 밑에 거야. 그래서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부당이득. 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 죄가 없다. 수험생은 누구나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극복하면 끝나요, 극복하면. 한 번만 극복하면 그냥 합격이에요. 자, 다시.
이게 이제 임대를 보는 순간 관리 행위를 느껴야 돼. 그리고 임의를 했다는 것은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한 거야. 그래도 이건 적법이 되니까 소수인 을은 병에게는 아무라고 말 못한다. 갑에게 말한다. 자, 침해 갑니다. 공유물 어떤 놈이 치면 안 돼. 이제 두 명 다 2분의 1씩 가지고 있네. 병이 침해했답니다. 자, 그러면 각자가 누구야? 갑, 을 2분의 1밖에 안 되지. 각자는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밖에 없지만 목선 전부에 대해서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침해자를 생각해봐. 갑이라는 놈은 2분의 1, 아까 지분은 자기 것만 자기 걸 했잖아.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청구하면 침해자 입장에서는 갑 보고, 야, 너 임마 2분의 1밖에 없는데 뭐 다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안 통해. 왜? 각자는 정부에 대해서 이거 일종의 무슨 행위라 봐? 보존행위라 보는 거야. 아까 봐, 여러분. 보존행위를 어떻게 해? 각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각자는 갑 따로 을 따로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부야 지분만큼이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야? 반환, 등기 말소야. 그런데 칠판 지분만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그럼 갑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 이제 을까 하면 안 돼. 자, 2분의 1만큼 하는 게 뭐라고?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런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돈이야, 돈. 돈은 자기 지분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말 부당이득도 전부 이라면 틀린데도 그래서 요 두 가지 전부인지 지분만큼인지.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어렵다. 이거 한번 시험령 듣고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노? 꿈 깨라. 자, 그 다음에 대내관계 갑니다. 이제 7번 봐요. 요 세 명이 3분의 1씩 하는데 그 중에 갑이란 놈이 그럼 3분의 1이면 과반수야 가반수가 아니야? 가반수는 2분의 1이 넘어야 가반수입니다. 갑이 배타적은 뭐야? 독점적으로 어떤 걸 점유해? 토지가 요리 있는데 그 중에 갑이 혼자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을병은 그러면 바보네? 자, 그랬을 때 을 또는 병은 소수잖아, 소수. 여러분도 소수고 다 소수야 지금. 합해야 3분의 3이 되겠지. 누구에게? 갑에게 뭐 청구하지 못해? 여기 바뀐 판례야. 옛날에는 인도가 반환입니다. 청구할 수 있었어. 이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에게 방해 배제나 그만해라. 요런 거는 청구하지만 행위정지 금지를 인도 돌려달라고 는 못한다. 멋있게 그림 그려놨어. 내가 봐도 잘 그렸어. 자, 그 다음에 공률 분할 갑니다. 분할은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뭐 조금 하면 됩니다. 자, 7판 봐요. 분할은 먼저 협의를 하고 여기 안 되면 어디로 가? 재판상 소송으로 가야 돼. 협의가 되면 재판 못 갑니다. 자, 첫 번째. 협의할 때는 세 개. 현물, 대금, 가격배상. 아무거나도 상관없이 다 돼. 근데 그거 안 오네, 요쪽 자리 하는 친구 있잖아. 야간도 왔다가 주간도 왔다가. 예. 한 2주 안 됐지, 안 온지.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나? 자, 봐요. 이 협의는 셋 중에 아무거나도 돼. 그런데 요놈이 어디로 갔을 때는 재판 갔을 때는 자 뭐가 원치? 현문불안이 뭐야? 그대로 쪼개는 거잖아. 현실 있는 거. 대금불안은 뭐야? 팔고 돈도 나를 가진 거고. 가격배상은 뭐야? 가격으로 배상하는 거지. 가격배상은 3명이 공유인데 또는 2명이 공유인데 아니면 3명이면 9천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3분의 1씩이면 얼마야? 333이지. 내가 다 할게. 3천 먹고 떨어져라. 여기 가격배상. 그래도 하잖아. 그 이름 공유면 내가 지분을 팔고 나와도 되고 내가 그걸 다 떠안아도 되고
아니면 다 팔아가지고 돈은 나눠가지고 되고, 얼마든지. 아니면 나눠도 되고. 공유가 여러분 상당히 좋은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 나중에 하면 공유 지분 경매가 나와. 그러면, 만일에 가벌이 2분의 1씩이야. 어리 자기 지분만 여기만 저당을 설정했어. 그래서 이 경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 경매를 받는 놈이 경락이는 을의 지분 2분의 1만 받는 거야. 반 쪼가리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상속 받으면 이 형제가 4명이면 4분의 1 받는 것도 있어. 너무 많으면 안 좋아. 공유자가 참고하시고. 그러면 요걸 받을 때 요거밖에 못 받아. 그래서 이 지분 경매는 많이 떨어집니다. 유찰이 된다 이 말이야. 한번 떨어지면 20% 내지 30% 떨어져. 법원마다 달라. 그럼 1억짜리가 한번 떨어지면 30%, 20%면 8천이야? 30% 떨어지면 7천이잖아. 7천에 30이면 3,021. 2,100 빼면 얼마야? 그래 떨어져. 5,800이 이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더 갔어. 경락이를 더 갔단 말이야. 이거 빠지고. 그럼 어떡하면 돼? 헤비해서 뭐 하면 돼? 안 되면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유에서는 또 나중에 경매 가보면 재밌는 게 공유에서는 여기 요놈이 공유자잖아.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어. 우리가 열심히 들어가서 받아도 요 놈이 받겠다 하면 우리는 차순위가 돼. 재밌습니다. 경매 이야기고. 어떻든 이렇게 공유가 됐을 때 분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재판 가서는 뭐가 원칙? 뭐가 예외? 가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유는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 참가해야 돼. 그래서 필요적 무슨 소송이다? 공동. 효과. 분할 소고비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분할하면 오늘이야. 근데 상속재산은 뭐 한다? 소급합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갔는데 오늘 분할할 수 있잖아. 그럼 10년 전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공유를 분할하는 원칙은 자유롭지만 5년 동안 뭐 할 수 있어? 금지할 수 있어. 야 팔지 마, 분할하지 마자고. 또 갱신해도 몇 년? 5년. 그럼 공유는 10년 가는 거야. 자 이제 공유지만 분할할 수 없는 거. 저번주에도 한번 적었죠 이거? 안 적었나? 그거 했다는 거 기억하는 건 대단한데. 경계표담 공유대지 공용 부분 그리고 구분 소유주 공유 명의시 상호 명의신 등은 공유지만 분할돼 안 돼? 안 된다까지 얘기 가시고 또 이거 재밌습니다. 조금 전에 요거 설명하고 지워야 될 걸 봐요. 여기서 자 여기에 저당을 설정한 거야. 그리고 요걸 쪼갠 거야. 이렇게 나눴어. 분할했어. 자 봐요. 원래는 갑을 공유인데 그 공유 지분의 담보권이 저당권이야. 설정 후에 분할된 거야.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을의 지분에만 저당을 담보로 가 있지만 여기 나누어지면 여기 을이 거고 이거 각 거라고 이제 2분의 1씩 나눠졌어. 그러면 저당권은 여기에 가는 거는 당연하지. 여기는 가면 뭔가 여기는 다 갑니다. 거기 요거야. 봐요. 저당 여력은 전부에 미친다. 그러면 을의 지분에만 저당을 잡아도 거기 분할되면 누구 지분까지 간다고? 갑 지분에도 간대도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저당권자 보고 적으라. 누구 보고? 저당권자를 보호한다. 끝. 누구를 보호한다고?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까지 해서 공유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98페이지. 용익물권. 4월 달에 보면 판례 수업이 하루 있어요. 그날 요번 달 친구 모의고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좋겠어요? 판례 할까? 여러분, 의견을 쫓아보겠어요. 응?
판례해주라고? 하여튼 간에 두 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어제는 문제 풀고 저녁은 판례하고 그럴까? 자, 298 용의 물건 이제 용의 물건이 세 개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봐. 이 공유는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공유 문제 나오면 어렵단 말이야. 요번에도 공유 문제 나왔대. 뭐 이거세요? 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98페이지 용의 물건은 세 가지가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잖아.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저게 봐요. 이제 실판. 지상권부터 하면 바로 지상권부터 갑니다. 자, 이 지금은 소유권이야.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야. 그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뭘 가져와? 사용수익 가져와. 끝나면 돌려줘야 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래도. 자, 이럴 때 이제 지상권은 이런 겁니다. 자, 요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주인이야. 요 지상권자가 누구라 했어? 한국전력 저거. 지상권자가 누구다? 한전이. 칠판. 한국전력 지상권자는 놈이 토지 빌려 쓰는 놈이야. 공작물이 뭐야? 철탑을 소유하고 싶은 거야. 아니, 저 철탑 가야 되잖아. 그럼 토지를 다 살 수 있나? 그리고 토지 주인이 팔지도 않고. 또 분필해야 될 거 아니야, 살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철탑이 꽂히는 데만큼은 그 주인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지상권 맺는 거야. 그래서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 지상권자란 세입자가 사용하는 거야. 토지 주인이 설정자야. 근데 맨 위에 소유 목적이 세 가지가 뭐야?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막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한전이 뭐 소유하기 위해서 해? 철탑 소유잖아. 그게 소유 목적이다. 그러려고 뭐 한다고? 지상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 해도 돼. 봐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어. 이게 토지가 시유지야. 시땅이야. 그럼 시가 주민들이 없잖아.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만 보장합니다. 토지는 지상권으로 공짜로 쓰게 해주고. 이 지상권은 여러분 여기 어디 갔나? 지료 어디 있노? 지료 없나? 지료는 여기 있네. 지료 지금은 뭐가 아니다. 그 지료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는 거야. 성립 요소도 아니야.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야. 선심성. 그래가지고 나중에 토지를 또 분배합니다. 싸게. 나중에 여러분 시유지 그래 되면 건물만 샀잖아. 이제 서민 건물 소유자들은 재건축하려면 토지를 사야 되는 거야. 그때 또 선거할 때면 또 싸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 제되겠지. 그럼 이제 재건축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자, 수목 볼까? 이 지상권자가 나무 심어가지고 팔고 싶어. 뭐 조경 이런 거 해가지고. 토지는 자기 거와 자기 심는 토지하고 이놈도 토지는 많이 있어. 자기가 조경하고 싶은 그 수목이 하고는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집 토지 보니까 와, 내 딱 좋아. 그럼 지상권 할 수 있다. 그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뭐 목적이 있는 거야, 이놈이. 특히 아까 철탑 생각이야, 철탑. 그래서 봐요. 이 토지를 사용한다.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상권은 이 토지에 합의 계약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지상권 한다 이러고 둘이 말만 하고 등기 안 하면 임대차입니다. 다시 뭐 안 하면? 등기 안 하면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지료는 아까 유상이 되기도 하고 무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적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등기법에서 칠판. 지상권에서 등기법에서 필요적 등기사항이 뭐에 물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이 나와야지. 앞에 요 세 개. 그리고 칠판. 토지, 한전이 봐요. 철탑을 짓고 싶어요.
토지 이 1000평이야. 철탑을 1000평 다 집에 한 150평, 200평 하면 돼. 150평 하면 됩니다. 여기 요 천월산 가보면 쭉 가면 철탑 몇 개 있잖아. 안 가봤어요? 보면 몇 평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자세히 봤는데 철탑을 어떻게 하는 거 밑에 뭐예요? 이제 시멘트에서 딱 하고 올라가잖아. 보니까 중간중간에 철탑이 이렇게 못하잖아. 한 2m 되는 걸 해가지고 다시 또 이어서 이어붙여. 그래 놨대. 저걸 어떻게 저기 올라갈까 이러 싶어서 봤더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처음에 딱 사각형, 딱 세면해가지고 딱 했더라. 그 세면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공원 같은데 관리하잖아요, 시에서. 녹지관가 공원관가. 여러분 가는 차 있습니다. 차 이거 뭐고. 이상한 게 있어요, 시골 가면 농사 지으면 이상한 거 있는 것처럼. 싣고 갑니다, 거기 싣고 가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매봉산에 가보니까 어느 아침에. 이제 데크 이런 거 공사하잖아. 차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트럭도 아니고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거 싣고 올라가면 돼요. 거기에서 올라간대도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그거 안 봤어요. 나도 어찌 이 사람들이 이거 메고 올라갈까, 지고 올라갈까, 이런 걱정하잖아.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못 보는 거야. 그럼 오토바이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상군에서는 등기가 필요적이 목적을 적어요. 목적. 뭔지. 그리고 하나 더. 토지 전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하면 전체 해도 되고. 그래서 뭐가? 범위를 적어요. 범위. 전부면 전부, 일부면 일부. 요 두 가지가 뭐라고? 필요적 등기상. 다시 두 가지가 뭐라고? 목적과 범위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한번 읽어봐요. 없더라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없더라도 되고 자 이제 철탑을 했어. 태풍동으로 철탑이 멸실했네.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지상물이라 불러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라 불러? 지상물. 이 멸실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지료는 성립요소 아니고 여기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한전이 건물이나 철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 빌리 쓰네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지상권이 뭐라고?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빌리 쓰는 거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빌리 쓴다. 여기 지상권이에요. 왜? 좀 있으면 지역권 나와. 그것도 헷갈려. 지상권은 공부하면 또 헷갈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등기부에서는 필요적 등기사항 중요합니다. 목적 범위라는 거. 자, 7번 봐요. 취득은 당연히 법률행위가 아까 요거예요. 합의하고 등기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 요래 하겠지. 그런데 자,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어떤 글자 붙으면 법정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등기 안 해도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라고? 그냥 법정 지상권. 하나는 관서법상 법정 지상권.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분묘기지권. 이건 이거야. 분묘 있잖아, 분묘.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는 우리 이제 조상이야. 토지는 남의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동안에는 남의 토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취득한.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거야. 또 하나 더, 이런 지상권자, 아까 임차인이나 분묘기지권자, 이 세입자들은 주인이 누구라고? 설정자. 세입자는 지상권자잖아. 전세권에 가면
전세권자가 돼. 임차인이 되고 임대차 가면. 이런 놈들은 자주야 타주야? 타주. 임차인, 지사권자, 세입자는 타주래도 타주. 자주가 아니고. 자, 299 넘기면 300. 존속기간을 볼까요? 자, 칠판 봐요. 개념을 알면 존속기간도 자연적으로 나와. 생각해봐. 남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한대. 그럼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존속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당연히 길어야 되지. 그럼 역으로 말하면 주인이 해주겠나? 합의 등기인데 안 해줄 확률이 많구나. 그럼 실무가면 아까처럼 한전 이런 공기업이나 돼야 지상권 되지. 개인끼리는 극히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존속기간 갑니다. 300페이지 칠판. 존속기간 어찌 돼 있노? 또 이렇게 딱 정했네. 약정했다 안 했다. 약정이 뭐야? 약속으로 정했다. 약속이 계약입니다. 약정이. 자, 그러면 먼저 최장이 뭐야? 가장 긴 기간은 조문이 없어. 규정이 없다. 그래서 뭐도 가능하다? 영구무한이 뭐야? 왜 영구무한 된다? 영구가 무한이 아니야. 그러면 한전은 이렇게 합니다. 요 존속기간을 적을 때 철탑 존속시까지 적는 거야. 철탑이 있을 때까지는 하겠다 이 말이야. 그것도 일종의 영구무한으로 봐야지. 철탑이 이런 없을 수도 있나? 그렇지. 그 전기 안 갈 수 있어. 이제 다른 게 뭐 대체해갖고 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요? 신경 안 쓰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면 우리 한반도가 미국을 세계 1등이 된다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 되는 거 이런 거 들어봤어요? 2040년 되면 그래 된다네. 하여튼 그래. 됐어. 자, 그 다음에 최다는 몇 년? 30년, 15년, 5년이야. 30년은 경관 건물하고 수목이고 저거요. 그냥 건물은 15년, 공작물 아까 철탑은 5년 이래 돼. 그러니까 소유 목적이 뭔가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약정을 안 했어요. 그래도 어디로 간다? 최단으로 갑니다. 그럼 최단 어디로 가야 돼? 아까 그래서 목적이다. 목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필요적 동기사항이 뭐야? 목적과 범위잖아. 그 목적 보고 가는 거야. 그럼 경관 건물을 했다. 그러면 기간 안 정해도 30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답이 옵니다. 요거는 지상물 매수 정권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302페이지인데 찾았어요? 그 메뉴에 가로 1번이 뭐예요? 갱신 정권과 매수죠? 그 저거 이거는 478에서 나온대도 시험은 몇 페이지 나온다?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지상권에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효력으로 갑니다. 네 번째. 효력이란 것은 다시 칠판. 요거. 요 지상권자의 권리와 의무. 그거는 설정자 권리 의무 반대야. 지상권 설정자 주인이 권리가 있으면 지상권자는 의무가 있겠지. 만약에 설정자가 의무가 있으면 권자는 권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법은 지상권자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를 적었어요. 설정자가 아니고. 그래서 봐요. 효력. 지상권자의 뭐? 토지사용권. 지상권의 뭐? 처분. 이게 다 뭐야? 권자 이야기야. 그 이제 지상권자 의무도 있네? 지러줘야지.
여기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이네. 이 지상권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그 위에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이 뭐야? 이 지상물은 분리 처분이 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 이해는 안 돼요. 다시 분리 처분되는 게 뭐밖에 없어. 지금 공부하는 지상권하고 그 위에 있는 지상물. 그 이외에는 분리 처분 안 된다. 저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 이외에는 안 된다. 그 이외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다음에 7판. 자, 이런 것도 나와요. 만일에 7번 봐요. 갑이 토지를 소유합니다. 거기에 을이 이제 지상권이란 사용권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어떤 놈이 침해합니다. 병이. 그러면, 자,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여러분, 물권이 침해되면, 뭐야? 물권 청구권 있잖아. 거기 설명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침해되면, 소유권에 기해서 갑은 침해자에게 반환, 방해, 제거, 예방이 되고, 을은 뭘 가지고 있다고? 지상권도 물권이 아니야. 물권 맞잖아. 그럼 요놈은 지상권에 기해서 요놈에게 뭐도 가능해? 물권적 처음권이 되는 거야. 요놈은 요거 되고. 주인은 소유권에 기해서도 되고, 을이 지상권자라면 지상권에 기해서도 되고. 자, 지상권자가 뭐합니까? 점유하면 점유권도 있는 거야. 그럼 주인은 간접 점유자잖아. 또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도 되고, 요리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권이 침해되면 두 명 다 가지는 거야. 물권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갑이라는 놈이 토지를 지사가 안 주고 자기가 소유하면서 점유하면 갑은 이제 이게 없잖아. 을이라는 놈이.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물청, 점유권에 기해서 물청. 이는 간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겠지.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세를 지상권 줬을 때는 갑은 소유권, 간접 점유권, 을은 지상권, 점유권에 기해서 다 됩니다. 4개겠네, 4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문제 아닙니까, 시험. 그래서 해봤어요. 생각이 나서. 자, 그 다음에 요놈. 여기 요번에 답이다, 요거. 모의고사. 잡아요. 지르는 성립요소가 아닌데, 그 지르를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정객도 안 돼.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합니다. 몇 년 이상 연체하면? 근데 문제는 그 토지를 양수인 누야 주인 토지를 산 거야. 설정자 토지 사면 연체기간 승계돼? 안 돼. 그게 요번 모의고사 답이야. 칠판 봐요, 이거. 갑이 어디? 을이 지상권자야. 갑은 누구야? 그럼 지상권? 설정자 주인이지. 자, 그리고 병이 샀어. 양수인이야. 새로운 주인이야. 그런데 요놈이 3년을 연체했어. 지르를. 그런데 옛날 주인은 2년이고 새로운 주인은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랬을 적에 지르를 몇 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한다고? 2년. 양수인은 1년밖에 안 되지. 그럴 때 앞사람 것이 합사라면 2년 되잖아. 3년이니까.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가 3년 동안 지를 안 주면 앞사람까지 플러스 할 수는 없다. 간단해요. 자, 거기 시험은 잘 놉니다.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이 304에, 304에, 자, 3번 보입니까? 위에서 한 4번째 줄에, 지를 채도 몇가?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그러나,
지로지금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칠판. 연체가 3년 했는데 옛날 주인과 새로운 주인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몇 년이 지나면 2년이 안 되면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없다. 합산 안 된다. 자기 것만 생각해라. 지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되었고, 다른 걸 한번, 자, 우측에 305페이지고, 타이틀 4번이 뭐야? 자, 요거면 요거. 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요건 요런 거야. 지상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자, 가별한 놈이 얼로부터 돈 빌려. 토지를 은행에 잡혀. 이게 뭐야? 저당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 점유 안 합니다. 점유하지 않는 게 지역권과 저당권. 그래 저당권은 시효취득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저당권만 잡으면 어떻게 되냐? 갑이 토지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어. 그걸 방지하고자 뭐까지 잡아? 지상권까지 잡는 거야. 여기서는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같아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요 지상권은 뭐라 불러? 저당권 담보가치를 강화시키는 지상권이야.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겠지. 그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본래 의미의 지상권이 아니란 거야. 그게 305페이지 맨 위에 4번. 저당권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 찾았어요? 자, 됐습니다. 자, 다른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소멸은 필요 없고, 자, 또 한 장 넘기면 특수에 304에 구분 지상권은 뭐 적어라? 지하철. 칠판 요겁니다. 구분 지상권은 두 개밖에 없네. 수목 안 되고 중복된다 끝.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지하를 입체 상하 범위를 정해서 입체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 지상권은 여러분 중복 안 됩니다. 근데 구분은 중복이 된다. 자, 1호선 봐요. 밑에 2호선 환승역 상하 범위 정하니까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구분 지상권 하면 뭐 생각해라? 지하철. 그 다음에 수목 소유면 돼? 안 돼? 안 돼. 건물, 공자물, 수목 중에서 구분은 수목이 안 돼. 그거 말면 돼요. 그게 구분이에요. 구분. 입체적으로 이용한다. 그거 하고. 자, 309 무성기지권 분묘. 분묘가 아까 이 묘지잖아. 묘지. 자, 분묘에서는 여러분 판례 두 개인가 바뀐 게 있으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30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가로 2번이 뭐예요? 성립하는 경우입니까? 첫 번째가 뭐야? 적어라. 없다. 아니, 적지 마요. 그런 경우 없다, 요즘. 누가 여러분 성납해 주노? 사촌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짜입니다. 왜?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만 해주겠지. 봐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삼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엄마를 뭐라 불러요? 숙모. 예, 돌아갔어. 썼어, 이렇게. 분묘를.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간 거야. 삼촌이니까 자식이면서 아버지지. 이 삼촌이 돌아가기 전에 그냥 행님 모시고 우리 모시자 했어. 돌아가고 나니까 모시려면 그러니까 누구는 반대를 안 하는가 하면 사촌끼리는 반대 안 해. 여자 사촌이 반대합니다. 그것도 누가 반대해? 자연이 반대합니다.
혹시나 내 그 가서 뭐 집 주고 살지 모르니까 그거 와노? 이랍니다. 그게 세상이야. 없다.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분묘를 작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분묘를 한테 모았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대요. 풍수 지리학상으로는 그냥 막 관리 안 해도 그대로 놔둬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도 어디 있는 거 모르는데 부모님 따라 몇 번 가보고 했지만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여섯 분이지. 이제 이장해놨는데 한 군데 딱 이렇게 그 뭐 요즘 그 뭐고 수목장도 있고 이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또 그걸 또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분묘 요거 성락 안 해준다. 2번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이야? 자기 토지에 자기가 분묘를 써서 토지를 팔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뭐가 돼야 돼? 이장 특약이 없어야 취득합니다. 무슨 특약? 됐어요? 근데 대부분 이장 특약 해 안 해? 하지? 하잖아. 자, 그 다음에 310페이지. 근데 어떨 때는 이장 특약 안 합니까? 임야 같은 거 사면 여러분 산에 그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됩니다. 요즘. 그럴 때는 그냥 그만 인수하는 거야. 자, 31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3번이 뭐야? 시효취득. 찾았어요? 분묘기직을 뭐 한다고? 시효취득. 자, 그럴 때 시효취득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지금도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분명히지가 이런 걸 세면 잘 안 나옵니다. 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이제. 자, 그러면 이제 311페이지 넘기면 판례 두 개 확인하면 돼. 312페이지 맨 위에 봐요. 3번 그게 요겁니다. 자, 시효로 분명기직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옛날에는 20년입니다. 분명기직을 시효 취득하면 지로 10원도 안 줬어. 이제는 어떻게 된다? 토지 소유가 줄 거,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줘야 됩니다. 청구 안 하면 아직도 안 줘도 돼. 아니, 312페이지 한다, 312. 312 메뉴에다. 찾았어요? 위에서 한 14번, 5번째 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7번 이거다. 아까 자기 토지의 분묘기 직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말은 뭐야? 자기 토지 위에 분묘가 있었는데 팔았어. 근데 이장 덕약 없으면 분묘기 취득하잖아. 대부분 이장합니다. 좀 이장해라. 안 그러면 안 사가요, 매수인이. 왜 땅을 사? 자기 뭐 용도가 있어서 사잖아. 쓰임이 있어서. 자, 이때, 자, 줄 거요. 성립한 때로부터 지로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일에 토지 위에 분묘 설치하고 토지만 팔았다. 분묘기간 가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언제부터? 성립한 때로부터 지로 줘야 돼. 근데 시효취득은 주인이 청구한 그때야. 아직 청구 안 하면 가만을 안 줘도 돼요. 법적으로. 그게 다르다. 자, 그 다음. 그 유명한 313페이지 7번이 뭐야? 아, 유명하죠. 너무 유명합니다. 7판. 무슨 지상권? 자, 저거요. 페이지 368. 법정 지상권이 나옵니다. 368까지 적고. 그럼 368페이지를 같이 한번 해봐요. (368) 찾았어요? (368에) 보니까 6번 법정지상권 있잖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자, 같이 펴요. 칠판. 결론은 여러분이 법정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밑에 봐요. 지상권을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누가? 건물 주인이. 누가 취득해? 건물 주인이 취득해. 등기 안 해도 얼마나 좋아.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려면 역으로 말하면 요건이 구비돼야 돼. 그 요건이 충족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그 요건의 공식이야.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7번 봐요. 관서법정은 뭐가 차이냐? 그냥 법정은 관서법이 없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그게 네 군데가 뭐라고? 전세권, 저당권, 임목법, 가등기담보법에 있어. 네 군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한 저당권에 나오는 법정을 비교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임목법, 가담법 몰라도 되고 전세권은 글자 하나만 알면 돼, 나중에. 그래서 저당권에 나오는 법정 이상권하고 다시 칠판. 이 관서법정은 뭐라고? 법률 규정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어. 어떻게? 판례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게 관서법정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7번 봐요. 이 4개 법 가지고 법정 이상권이 커버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관습이 나오는,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이든 그냥 법정 이상권이든 첫 번째는 다 누가?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이 말은 처음부터는 똑같다. 지상권이 필요 없는 평온한 상태다 이 말이야. 둘 다 뭐라고?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면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지. 요거는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기 토지에 자기가 분묘도 되고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 가지고 있다. 문제 없어. 근데 뭐가 달라지면 토지 건물이 주인이 달라지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때 7번 봐요. 이 저당권은 요거는 저당권 언제? 설정이 키워둬야 저당을 잡힐 때 건물 있고 동일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이. 다시 뭐라고? 그러면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없으면 안 돼. 있어도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요 2개가 핵이다. 2개. 별표. 그러면 법정 지상권 하면 저당권에 나오는 법정 지상권 하면 뭐 해야 돼?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다시 어떻게 온다?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뭐라고?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그리고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그건 강행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자, 그러나 관습법정 가봐요. 칠판. 역시 토지와 건물이 같아요? 예, 같아요. 그런데 언제 같아야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는 같을 필요가 없다고 원시적이야. 처음에는 토지는 A, 건물은 B였어. 그러다가 처분 당시에 하나로 모아졌어, 주인이. 그럴 수 있잖아. 처음에는 토지는 A, 건물은 B야. 근데 그 사이에 A 또는 B가 둘 다 같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처분 당시 동일하면 된다. 그리고 요 관서법정은 매매 등으로 달라져. 아까 이거는 저당 설정돼서 저당권이 경매였는 걸 무슨 경매? 임의경매라 불러요. 앞으로 임의경매는 누가 경매 집어넣는 거야? 저당권자가. 그리고 칠판 관서법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아까 법정은 강행. 그래서 관서법정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뭐가 없을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그러면 칠판 둘 다가 뭐야? 관서법정이든 법정이든 누가 가져?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을 가집니다. 그 말은 건물 철거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건물 소유자보다. 왜? 처음에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정으로 소유주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건물 철거 당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 그런 의미인 거야. 자, 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에 가서 타이틀 한번 줄 거 봅니다. 313. 자, 313에 성립요건 보입니까? 2번. 양가로 1번이 뭐예요? 양가로 2번은 처분 당시 동일해야 되죠? 314페이지 합니다. 밑에서 5번째 줄 3번이 뭐예요? 달라지고 315가 뭐예요? 4번.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리고 좀 내려오면 5번 등기 분류. 자, 아까 368로 가요. (368) 밑에서 5번째 줄 성립요건 또 나옵니까? 그건 법정이야 법정. 자, 밑에서 4번째 줄 1번 가로 읽어봐요. 건물이 존재하고 369에 밑에서 3번째 동일하고 한 장 넘기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4번 경매가 아까 임의 경매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됐어요? 됐습니다. 다시 들어와요. 자, 그래서 법정 관서 법정 지금은 이 성립요건은 기본이야 기본. 요거 안 내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아무것도 안 된다 했다. 자, 그러면 7편 봐요. 요거 한번 준비해보자. 질문 봐요. 갑의 나대지인 X도지에 대해 나대지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에 을에게 저당을 설정했네. 그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마지막에 뭐 법정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한다. 공식이라도. 그 후에 건물을 짓고 어쩌고 지지고 볶고 했네. 끝. 두 번째 읽어봐요. 을소유 토지 위에 가까우리 건물을 공유합니까? 그건 토지만 저당했죠? 자, 그러면 저당 설정 다시 건물이 있고 동일합니까? 하잖아. 그럼 성립하는 거야. 몰라도. 앞에 딱 요 정도 보면 돼. 요 정도. 공식을 외워놓으면. 이거는 뭐야? 을 토지 위에 을의 성낙 얻어 신축한 명 소유 건물을 동일해 동일 안 해? 그럼 성립하지? 안 난다. 공부할 게 없다 해도. 마지막 집에 보고. 자, 7번 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 적혀놓은 요걸 무슨 말인지를 자꾸 이해하면서 하면 답이 손들고 있대도. 손들고 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있어요. 손을 뿌리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손을 뿌리친대도. 자, 602페이지. 작년에 나왔던 거 한번 보자. 여기 좀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일단 작년에 나왔던 거 보자. 요것만 기억하자. 22번 602입니다. 갑에게 법정 또는 관서법정이 인정되는 걸 모두 고르라 쳐 있잖아. 그럼 7번 요거죠 요거. 관서법정 아니면 법정. 그럼 요 요건이 숙지돼야 돼. 공식이라도 지금 7번에 적어놓은 게 공식은 암기 적으라 그러면. 기억 읽어봐요.
여기까지. 아까도 여기 있었잖아. 토지와 건물 동일이냐 동일이 아니냐? 아니잖아. 그러면 성립하지 않잖아. 을의 성낙 받든 뭐 받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다시 칠판. 관세법정 언제 동일? 처분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 법정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 니은 읽어봐요. 공유 성립한다. 토지에 전환 설정했잖아. 설정 다시 건물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자, 공유 성립되지 않는 게 있어. 그건 좀 이따 하는 거고. 자, 디귿도 중요하다.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줄 거라.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 뭐라고? 그러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서 니은 답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어째서 이걸 내가 기억하고 1번 내에 풀지? 1번 공부해라. 2번 또 해라. 자, 그래서 아직 요약 강의가 아니까 없는데 적어요. 한 5개만 야 있으면 답이 손들고 내가 그리 왜 그리 빨리 풀겠노? 내가 뭐 안다고? 자, 봐요. 공유가 나온다. 뭐가 뭐 공유? 그럼 원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다시 뭐가 나오면 공유가 나오면 성립합니다. 그런데 예외를 할까? 토지 공유자 1인, 토지 공유자 1인. 이때는 성립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공유지만. 토지 공유자 1인 나온다. 그때 안 하는 거야. 그럼 공유 나오면 성립해? 어느 공유 안 돼? 토지 공유자 1인. 자, 두 번째. 원인 무효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무효?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적으면.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적었던 뭐와 뭐?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 여기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아까 그 디귿이잖아. 자, 하나만 더 적고 오늘 공부합니다. 공동저당 적어. 공동저당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됐어. 그리고 다시 지었어. 신축. 그래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요건을 이번 달에는 충실히 좀 기억하시고 요 학습을 하고 그러면 그거 다 외우라고 내보고 그래서 이 친절한 이강수는 공유는 원칙되는데 안 되는 게 토지 공유자 1인 성립 안 합니다. 원인 무효 글자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뭔지 몰라.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같이 샀어. 그리고 공동저당이 뭐야? 2개 잡혔다는 거야.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고 뭐 해서 지었어. 신축. 그때 안 됩니다. 요거만 딱 갖고 있으면 그냥 그만 문제 중에서 여기 답이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설명해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알라 하지 말고 이번 달에는 요건이 뭔지 이걸 먼저 숙지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나중에 쉬워. 다음 달 할 때. 다시 성립하지 않는 게 뭐라고? 공유 중에서 토지 공유자 원인 무효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또 공동저당 철거 신축. 술술 나와야 된다. 앞으로 요거야 있으면 여러분 법정 관세 법정 문제 풀면 80% 90% 이상 다 풀린다. 그냥 바로 답이 손들고 있다. 하품 혼자 하지 마라. 다시 뭐라고? 토지 공유자 1인
원이 뭐요? 미등기 건물의 토지 환기 매수, 공동재단 절기 신축.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